안녕하세요. 공탁기계 원시행식 캐드캠 머신 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MCT 가공 절삭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지금 절삭 조건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MCT 가공을 할 때 그때 사용했는 그 절삭 조건 표이거든요. 여기 어찌 보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가공 경험 노하우를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RPM하고 피드, 스핀들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고객님한테 뭐 초보자들은지 아니면 경력자분들도 요거를 좀 쓰시면은 가공하실 때 무리 없이 또 가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걸 쓰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됩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공을 할 때 부하를 안 받고 그죠? 이런 거를 파손 이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절삭 조건을 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절삭 저 뭡니까 조건이 다 틀리니까 그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좀 하시면 돼요. 그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절삭 조건별가 조금 RPM하고 이런 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좀 조금 적정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실제 그 제가 근무를 할 때 그 절삭 조건을 그대로 또 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대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어낸 게 뭐 이쪽에 보시면 황삭, 뭐 지금 중삭, 잔삭, 정삭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 보시면 황삭이 보통 보면 0.5에서 1.5mm 정도 가공 여유를 남기고 황삭을 치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고 요거는 중삭은 뭡니까? 0.2에서 0.5 정도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잔삭은 뭡니까? 보통 0.1에서 0.2 정도 가공 여유를 남기고 보통 잔삭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삭은 뭡니까? 정삭은 0이죠. 0이죠. 그 가공 여유 없이 이제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0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스핀들 이렇게 피드 해놓고 이렇게 분리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공량 여기도 중요하죠. 가공량, 절임량이죠. 절임량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마다 공구가 쓰는 그 공구 파이라든지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게 있는 표는 소형 금형 있잖아요. 금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 기준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요 표에 관련되는 거는 소형 금형이 있죠. 그런 금형의 저작종으로 조금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카타도 여기 있고요. 그죠? 6R짜리 있고요. 50파이 카타. 그리고 32파이 R 1.6파이 카타 있죠. 요거. 그 자루가 있는 가루 있죠. 샹크가 있는 카타. 그겁니다. 그걸로 했습니다. 26도 그렇고 25도 그렇고. 그죠? 요거는 뭐니까 엔더밀이죠. 요거는 25파이 평 엔더밀 있죠. 그 개념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16파이 볼, 평, 뭐 이렇게 다 있죠. 우측에 보시면 뭐 SKD 재질 있죠. 여기 재질별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이 재질이 또 중요합니다. 재질에 따라 뭡니까 절삭 조건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SKD 11이라고 좀 돼 있죠. 11종 같은 경우는 조금 뭡니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단단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무채석 쪽은 또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S450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을 많이 쓰죠. S450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는 절삭 조건을 좀 낮춰도 됩니다. 왜냐면 강성이 좋기 때문에 가공을 하면은 철이 잘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450 기준 했을 때 제가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KP4 있죠.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밑에 보면 내가 재질별에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예, 사전적 의미로 내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 450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엔더밀도 있고 볼 엔더밀, 평 엔더밀,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요 밑에 보시면 파이가 40파이 커트 있죠. 요거는 뭡니까? 위에는 450 기준인데 지금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구조용 강 있죠. 연강이거든요. SS41이라고 이게 연강입니다. 이게 S45보다 좀 더 연한 재질의 철입니다. 아시겠죠? SS41. 요것도 내 밑에 또 사전정미로 내가 적어놨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있고 SS41 있죠. 그리고 여기 SK11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카타거든요. 요거 32파이 카타, 뭐 80파이 U 드릴도 있고요. 그죠? 49T 드릴이 있고
그 다음에 40파이 카타도 있고요. 그죠? 요것도 보면, 자루 타입, 카타도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5파이 평, 뭐, 요렇게 쭉 공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서스 있죠. 서스에는 이 공구를 사용할 때 이 RPM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D 11종일 경우에는 요 카타레가 피더하고 스핀들 S값이 있죠. 그거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 SS41일 경우에는 뭡니까? 요 조건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밑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SS304도 있죠. 요거 SS거든요. SUS가 스테인레스입니다. 304가 있죠. 그 위에는 뭡니까? 요도 304고 그죠?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보면 304. 그 여기 서스 316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304고 요거는 316이죠. 요거는 요 서스보다 서스가 원래 좀 질기잖아요. 가공성이 엄청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뭡니까? 요거는 서스도 종류가 많거든요. 여기 숫자를 보면 304잖아요. 그죠? 요거는 3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성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 치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단단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4호C도 그렇습니다. 4호C도 치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단단해, 탄소량이 좀 적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KD 11 정도 있고요. 여기 보면 T드릴도 있고 U드릴도 있죠. 48 뭐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공구 썼던 공구를 절삭 조건에 이렇게 기입한 겁니다. 그죠? 48 U드릴하고 T드릴 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카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도 4호C인데 뭡니까? 아까 전에는 그냥 4호C였는데 여기 보시면 4호C는 4호C인데 요거 QT 처리라고 되어 있다. QT. 요죠. 요거 열처리 방식입니다. QT 열처리 있죠. 요겁니다. 요거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그러면 4호C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4호C를 열처리 했다. QT 열처리를 했다. 그겁니다. 요 QT 열처리가 어떤 건지는 내 밑에 사진 정리는 또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쪽 밑에 보시면 요렇게 좀 적어놨죠. 요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요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탭도 제가 이렇게 있고요. 저석 쪽을 좀 적어놨거든요. 요겁니다. 뭐 면치툴이 있죠. 면치툴도 있고 여기 문자 파는 거 있죠. 문자 가공에 3파이로 해가지고 했때는 요 RPM 3000에 1100 정도 피드를 줬거든요. 0.2 정도로 했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걸 보고 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무난하게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께서는 요걸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요걸 제가 테스트 장비에서 조절도 해가지고 소리에도 조용하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해놨는 거기 때문에 공구 파손이 안 되고 요걸로 그대로 초보자분께서는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 경영자분들은 뭡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자회사가 저작 조건하고 제가 드린 이 저작 조건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시면 또 기술이 또 업되겠죠. 요거를 내가 좀 위에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좀 올려가지고 요렇게 해놨거든요. 자, 지금 요렇게 해놨는데 요 영상을 그대로 요 상태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쓰십시오. 그죠? 지금 요렇게 좀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사에 뭐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작 조건이 보통 보면 초보자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스핀들 속도를 얼마나 줘야 될지, 피드를 얼마 줘야 될지, 어떤 재질의 RPM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거를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죠? 초보자분들이 이걸로 갖고 쓰면 무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립 조건 있죠. 요거에 대비 이 RPM에 대한 저립력 얼마 줘야 될지 요 저립력이 있잖아요. 요게 그래 중요하거든요. 그죠?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늦다 싶으면 피드를 소리를 딱 들어보고요. 장비가 돌 때 소리를 들어보고 RPM이든 이렇게 피드를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일단 내려볼게요. 자, 요 정도 또 내놨습니다. 요거를 또 캡처를 해가지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지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바로 사진 찍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 틀리긴 틀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초보자분들은 꼭 찍어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또 다시 조금 더 내려볼게요. 요만큼 내려올게요. 요 정도만 내려올게요. 요 정도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자, 요 정도 내려볼게요. 여기서 요것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찍으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 보면 다 파이별로 해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 유드릴하고 뭐 카타 있죠. 그리고 엔드밀도 좀 해놨고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질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재질이 딱 회사에 왔다. 그러면 이 재질에 맞게 이 저삭 조건하고 스핀드하고 피드하고 전임량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조금만 더 내놔볼게요. 자, 이제는 거의 다 내놨죠. 요까지 딱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요거를 사진으로 찍으시라고 제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요거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좀 희미할 수도 있으니까 저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요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쪽에 댓글로 해가지고 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요 파일을 여기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저 유튜브 뭐 진짜 메인 화면에 보시면 그 메인 화면 그 탭에 보시면 정보라고 있잖아요. 제일 우측편에 정보 그쪽에 들어가시면 저 연락처하고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메일로도 보내주시면 그 뭡니까 메일 주소를 그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 이 파일을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그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그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열처리도 QT 열처리도 있고요. 서스 316도 있고요. 304도 있고 그리고 SKD 11종도 있고요. 그리고 SS 41 이게 구조용광이거든요. 요것도 있고 S450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KP4도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의 뭐 특장점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알아야 가공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경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경도는 제가 좀 안 적어놨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내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요 좀 내놔볼게요. 자, 요를 내놔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개념도 좀 설명해 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구조용 강이라고 S41 있죠. 요거를 업체에 좀 많이 씁니다. 요게 영강이거든요. 여기 SS41이라고요.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SS400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냥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좀 뭐랍니까? 요거는 정확하게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SS41이라고도 하고 요거 경도가 좀 틀려서 41 정도의 경도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처를 신청했을 때는 뭐 저삭 조건 내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구연강이 뭐냐? 요게 좀 특성을 보면 탄소 성분이 적은 영강으로 가공성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영강입니다. 이 영강이 중요합니다. 그 영강이 뭐냐? 단단하지 않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죠? 탄소 성분이 좀 작기 때문에 그 가공성이 여기서 좋아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를 하면 보통 우리 450C나 뭐 20C 좀 많이 쓰잖아요. S20C와 비슷한 탄소량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죠. SS41은 S20C와 비슷하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SS41이 뭐지? 이게 어떤 재질의 처리지? 그게 의문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알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S 내용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QT 열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 이거 내가 QT 열처리라고 S450를 오른쪽 보시면 여기 S450를 QT 열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처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리 좀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QT 열처리가 뭔지를 내가 조금 간단히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 QT 열처리를 하면 특성이 뭐냐면 이거 지성이 감소합니다. 지성이 뭐냐면 이거 분필 있잖아요. 분필. 학교에 보면 분필 있잖아요. 그거를 딱 이래가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부러뜨리면 탁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성이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QT 열처리를 하면 지성이 작아집니다.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이 열처리를 하면. 그리고 인성이 증가합니다. 인성이 좀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조금 탄력이 있죠. 이렇게 부러지는 성질이 반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런 성질인데 그게 또 증가하고요. 그리고 내마모성, 그러니까 막 엔더밀이 막 돌 때 움직일 때 마모가 되잖아요. 그 내마모성이 뭡니까? 철을 가공할 때 공구가 마모성이 또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열처리를 하면 이런 인성이 증가하고 내마모성이 증가시켜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특성이 뭐냐면 또 400도 이상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보통 요 QT 열 처리할 때 보통 400도 이상에서 보통 열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이거 열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통 한 200도 정도 많이 해요. 그러면 더 강해집니다. 200도. 그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 밑에는 뭡니까? 요거는 재질 KP4입니다. KP4도 업체에서 좀 많이 씁니다. 이 철을 요걸 써가지고 뭐 가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금연강으로서 있죠. 이거 산정입니다. 탄소, 규소, 망간, 크롬, 몰리브덴 있죠. 여기 함유된 합금입니다. 여기 KP4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특성이 뭐냐면 기계 가공성이 좋습니다. 이 KP4가. 그리고 가공해서 변형이 좀 낮아요. 가공했을 때 가공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철이 뭐 변형되고 이런 게 낮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이게 이 철이 KP4의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KP4. 요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인터넷 조금 찾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추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스테인리스는 뭡니까? 우리가 스테인리스 많이 쓰잖아요. 서서 가공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거기 SUS 서서 있죠. 상공사. 보통 일반적으로 서서 상공사를 제일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보통 서서 316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적어놓은 겁니다. 요 차이점은 인터넷에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경도가 좀 낮습니다. 이 상공사 있죠. 상공사는 경도가 좀 낮고 요거 대비 경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서스 316은 요거 대비 경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서스도 단단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더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경도가 높으니까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냉각 금형 합금강 있죠. SKD 11종. 우리가 SKD 많이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 금형할 때도 SKD 61종 요거 있죠. 요걸 많이 썼습니다. 61종. 무조건 이거는 금형강이거든요. SKD 61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 어떤 업체는 요거로 쓰는 업체도 있어요. SKD 11 있죠. 요거를 좀 많이 쓰는 많습니다. 요거 차이점이거든요. 자, 요거 보면 SKD 11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냉간이고요. SK11은 뭡니까? 요거는 냉간, 그리고 열간, 여기 차이겠죠. 그죠? 이거를 철을 만드는데 냉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요거는 열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냉간 금형용 합금 공구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SKD11입니다. 아시겠죠? 금형용입니다. 이 두 개 다 금형입니다. 합금 금형강인데, 이거 금형 가공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처리 후 SKD 61에 대비 경도가 높다. 요거에 비해서 열처리 했을 때 경도가 높습니다. 요게. 숫자가 낮은데 왜 경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열처리 했을 경우에는 이 SKD 11이 경도가 더 높아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열처리 후에는 SKD보다 경도가 높고, 그리고 HRC 있죠? HRC 이게 뭡니까? 우리 경도를 나타내잖아요. HRC. 이 HRC의 어떤 분이 HRC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적어놨어요. 그렇죠? HRC가 의미가 뭐냐? 당금질 템퍼링 경도의 의미가 HRC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뭡니까? 58에서 60입니다. 이거 뭐 높죠, 많이.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HRC 높은 거는 뭡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엔더밀을 쓸 때도, 초기 엔더밀 쓸 때도, 열처리 전용, 초기 엔더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견딥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요 SKD 11종은 뭡니까? 열처리 했을 때, 이렇게 단검질 템퍼링 있죠? 요거 단검질 했을 때 HRC가 58에서 62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뭡니까? 이 SKD 11은 내마무성이 조금 우수하고요. 그리고 가공과 열처리 후 변형이 적어요. 요거를 열처리 할 거 아닙니까? 이, 처리. 그러면 가공하고 변형이 적다 이거죠. 가공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처리 후, 있죠. 그때는 변형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300도에서 일정 강도 유지를 못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가공을 다 했어요. 업체에 납품해가지고 이걸로 막 찍어내잖아요. 금형을 해가지고 뭐 제품을 찍어내잖아요. 그럼 얘네가 300도가 넘잖아요. 그죠? 300도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형이 일정한 강도를 유지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열간 금형 있죠. 요거 많이 쓴다 그랬죠. SKD 보통 금형 소재를 시키면 SKD 61종을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요걸로 많이 합니다. 요거인데 요거 특성은 뭘까요? 요 보면 열 처리 후 SKD 11회 대비 경도는 낮습니다. 이게 숫자가 높다고 경도가 높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열 처리할 경우에는 요 SKD 대비 경도는 조금 낮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금 낮죠. 여기 보면 경도 여기 있죠. 경도가 53m 55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58에 62잖아요. 열처리했을 경우에는 53m 55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조금 우수합니다. 요거죠. 내열성, 그죠? 열의 뭡니까? 내부적인 열에 견디는 성질, 그게 조금 우수하고요. 마모가 되는 거에 좀 우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 처리 강화기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할 때 뭐 열 처리되는 걸 막 강화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성이 없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강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300도에서 일정 강도 유지합니다. 여기는 300도가 넘잖아요. 막 찍어내잖아요. 제품 찍어낼 때 300도가 넘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금형으로 찍어내잖아요. 그때 이 300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게 또 장점입니다. 이게. 이 이상 넘어도 일정 강도를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HIC 단검질 템퍼링 경도가 이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템퍼링이 뭐냐 이거지. 이 개념을 또 조금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템퍼링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템퍼링이란 적어놨잖아요. 이거 퀸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애자한분은 잘 모르십니다. 이거.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게 퀸칭이 뭐냐면 퀸칭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게 철의 제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아이템가 그거 있고 이거는 마텐 사이트 그런 거 있죠. 그게 그런 거는 요거는 몰라야 됩니다. 뭐 거기에서 요걸 처리해 가지고 마텐 사이트로 변형을 시키는 걸 갖다가 퀸칭이랍니다. 퀸칭. 그죠? 요거는 몰라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충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 제시를 좀 바꾸는 겁니다. 무슨 처리를 해가지고 바꾸는 걸 퀸칭이랍니다. 이렇게 퀸칭한 강철에 지성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탁 부러지는 거. 분필 있잖아요. 분필이 탁 부러지나요? 그 성질을 감소시킨다 이거죠. 그래, 그렇게 처리하면 강철의 지성을 감소시킵니다. 이 템플이라는 의미가. 그죠? 지성을 감소시키고 인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퍼링은 뭡니까? 열처리라는 뜻입니다. 열처리. 템퍼링. 열처리.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단검질, 열처리, 경도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인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실시하는 이런 열처리 있죠. 이거를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런 개념을 좀 아시면은 이렇게 뭐 강화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이거를 예전에 강화할 때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좀 했거든요. 요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좀 강도가 세면은 엔드밀을 좋은 걸로 쓰고, 그죠? 경도가 높은 엔드밀을 쓰고, 뭐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게 딱 됐습니다. 요 만약에 요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 메일을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서 요 좀 시간 좀 길어지니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머신 채널 머신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